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석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감히 누구보다 현명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충분히 오래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켜볼 만큼 오래 살았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 오래 살아왔습니다.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오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말없이 곁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어른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도 눈빛 속에 늘 필요와 억울함, 그리고 자기 가족 안에서조차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지닌 사람들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점은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들은 매우 비슷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성실하게 일했고 모두 자녀를 사랑했으며 모두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끝에 이르러서는 어떤 이는 평온하게 살아가고 어떤 이는 외로움과 무거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이거나 자녀가 효도하는지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살수록 저는 한 가지 그리 유쾌하지 않은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년의 많은 피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 왔는지, 특히 말로써 어떻게 드러내 왔는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자녀를 위하는 말이라고 믿으며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는 거창한 도리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부모들이 무심코 반복해온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습관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말로 자녀를 이기려 드는 태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옳은 말 한마디를 내려놓는 것이 왜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옳은 말을 하기만 하면 자녀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앞서 살아온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이 아직 밟아보지 못한 길을 이미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매우 역설적인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말이 놓이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오히려 더 쉽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부모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매우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실수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여기지만 때로는 무심코 자녀에게 늘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말 속에 이기고자 하는 욕구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이 경험이나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그 말이 바라는 에너지는 결국 압박입니다. 자녀들은 이에 매우 민감합니다. 모든 논리를 다 듣지 않아도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이 관계를 종종 가득 찬 물이 담긴 컵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을 때는 손에 힘이 있어 물이 넘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작은 힘만 더해져도 물은 쉽게 넘쳐 흐릅니다. 부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말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놓이면 이미 피로로 가득 찬 자녀의 컵을 넘치게 만드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전처럼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모가 필요합니다. 말 속에서 더 이상 안전함을 느낄 수 없을 때 침묵은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옳으냐가 아니라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자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자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작아 보이지만 수년 동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을 조용히 결정해온 세 가지 익숙한 습관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와의 대화를 말로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의 모든 대화에는 양쪽 모두의 자존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지도자의 역할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과연 누가 옳은가라는 태도로 대화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조언으로 시작되지만 곧 분석이 되고 비교가 되고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점점 더 논리적이 되지만 자녀는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에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말하기 방식의 정신적 결과는 매우 조용히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신이 교육에 책임을 다했다고 느끼지만 자녀는 부정당했다는 감정을 안고 돌아섭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는 따뜻함에서 긴장으로 바뀌고 승패가 등장하는 순간 연결은 물러납니다. 이 문제의 전환점은 말을 줄이거나 더 부드럽게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녀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자녀의 어깨 위에 짐처럼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마다 나는 다 해봤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다 봤다는 뉘앙스가 담기면 자녀는 점점 자신이 늘 부족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자녀가 다른 생각 하나를 내놓기만 하면 즉시 바로 잡힘을 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인 결과는 부모 앞에서 스스로를 축소하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적인 결과는 부모가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겸손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게가 됩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반걸음 물러섰을 때 자녀는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형태를 띈 말로 자녀를 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다정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 부드러운 명령이 숨겨진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듣기보다 방향을 정해주려는 목적으로 말할 때 말투가 아무리 온화해도 자녀는 그 안에 압박을 느낍니다. 정신적으로는 방어가 시작되고 감정적으로는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에너지적으로는 관계가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때 자녀의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의 전환 역시 더 좋은 말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멈춰서 내가 정말 자녀를 돕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것인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말로 통제하는 일을 내려놓을 때 자녀는 비로소 진실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한 끼 식사, 한 통의 전화, 짧은 조언 속에서 늘 반복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상의 반복이 긴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아프게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옳은 말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안전하게 말하는 일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졌을 때 마주한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얼마나 많이 옳은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매번 말을 하고 난 뒤 우리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더 멀어졌는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잠시라도 멈추게 된다면 이제는 나이 들어가는 평안을 조용히 붙잡고 있거나 혹은 밀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 정직하게 마주하고 싶은 바로 그 지점을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가장 깊은 아픔일수록 요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큰 말다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이어진 침묵 속에서 생겨납니다. 아주 고요한 어느 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고 밥상에도 음식은 차려져 있지만 더 이상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다시 한번 다가갈 힘이 너무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후회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나는 어디에서 잘못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대부분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익숙한 한 가지를 해왔을 뿐입니다. 자녀를 고치려 하고 다듬으려 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끌어오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을 한마디 더 할 때마다 두 사람을 잇는 끈이 조금씩 닳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종종 오래된 나무다리에 비유합니다. 새 것일 때는 힘주어 걸어도 괜찮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주 작은 힘, 조금만 배려가 부족한 발걸음에도 다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한마디가 자녀를 한참이나 뒤로 물러서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말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녀가 더 이상의 얼음을 견딜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있는 순간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방임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결과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 부모가 이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모가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를 되찾습니다.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의 자유,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느끼는 분노에서의 자유, 그리고 스스로의 말로 만들어온 외로움에서의 자유입니다.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아픔은 자녀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도 더 이상 그 마음에 닿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에서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내가 충분히 했는가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일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한다면 다음 부분에서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오늘부터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사람을 관찰하며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 안에서 지속되는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도 부담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일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말을 한 박자 더 일찍 멈추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석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몇 초만 더 침묵해 보십시오. 참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들으려는 침묵입니다. 자녀가 나는 끝까지 들어줬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의 벽은 이미 크게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서둘러 조언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는 답을 얻기 위해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부모를 찾습니다. 반응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들을 때 대화의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자녀는 더 천천히, 더 솔직하게 말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힘을 줄 필요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말의 수를 줄이되 목소리는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건네는 한마디의 부드러운 말이 10마디의 분석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담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빠르게 느낍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작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마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생의 끝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 때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옳고 그름일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관계들 속에서의 평안일까? 그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돌아볼수록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옳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가족에게는 언제나 현명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셨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주 개인적인 하나의 침묵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침묵, 이미 했던 말들을 위한 침묵,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던 순간들을 위한 침묵입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특권 하나는 남겨줍니다.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너무 무거워진 역할 하나를 내려놓는 것, 모든 대화에서 이겨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전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나 논리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말입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짧은 감사의 말을 하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멈춰서 귀 기울일 용기를 낸 당신 자신을 위한 감사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후반부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처럼 차분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아주 익숙하지만 좀처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우리에게 말을 아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와 함께 계속 생각해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